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살기 미사일TV입니다. 이틀째 미국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최근 2주 정도 잘 나오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내리 꽂아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우존스와 S&P 500이 나란히 0.76% 하락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96%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포 탐욕 지수는 이틀 전 65였는데 벌써 50대 초반까지 빠져서 중립 상태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보여준 그 패턴 그대로 60대부터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드릴 것들을 종합해 보면 최악의 경우 20대, 아무리 잘 봐줘도 30대까지 연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재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이 악재들만 쏟아져 나온 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이은 연준 위원과 거물의 발언이 시장을 냉각시켰습니다. 어제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블라드 총재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의 메스터 총재 둘이 5.0%의 기준금리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연준의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누그러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높다고 말하면서 목표로 하는 2%로 되돌리려면 당분간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사들만 해도 피곤한데 유럽에서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현재 코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 규모를 줄일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의 최고 경영자이자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은 어제 오늘 합친 것보다 더 강한 스탠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연준의 최종 금리는 올해 6.0%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중국의 둔화로 유가 하락의 혜택을 누렸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유가는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제 영상에 달린 모든 댓글 6개 중에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조회수 많이 떨어져서 힘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작년부터 많이 있어 왔던 말입니다. 연준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 말도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주가가 며칠간 연속 상승하는 와중에 연준 위원들 포함 많은 주요 인사들이 과열된 시장에 대고 금리 인상은 아직도 멀었고 긴축은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찬물을 뿌려대진 않겠죠.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하락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힘을 실어주면서 미국 증시를 하락시킨 것은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벌써 몇 개월째 이끌고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 비해서 조금 더 적어진 모습입니다. 1월 5일에 20만 4천 건이었던 것이 12일에는 약간 올라서 20만 5천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적은 19만 건이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미국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에 163만 4천 건에 비해서 약 13,000건이 늘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 것과 유사한 수치만큼 늘어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일을 못 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국 고용시장은 안 좋은 것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 1년의 수치입니다. 이걸 2년 차트로 한번 늘려볼게요. 2년으로 늘리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500만 건이나 되었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5월 달쯤부터 200만 건 이하로 줄어든 이후로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2년에 시행된 빅테크 기업들의 정리해고 직원 수입니다. 이처럼 작년 초부터 꾸준히 해온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낮은 수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수치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대 조만간에 이 수치는 조금은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아마존에서는 이달 초부터 전체 직원의 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전 직원의 5%를 해고하여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만 18,000명,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만 명을 해고할 계획으로 총 28,000명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도 이렇게 해고를 진행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을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평소에 저는 드라마를 굉장히 안 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더 글로리를 봤는데요. 오징어 게임이건 우영우건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봤을 정도면 이번에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많이 늘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본장에서 3%나 빠졌던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이후 7%나 급등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사실 전년 동기보다 높았으나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나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은 4분기 신규 가입자가 766만 명으로 월가의 예상치였던 457만 명보다 약 70%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주가가 30%씩 빠져나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상승은 아쉽기만 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조금씩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이야기해볼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트위터라고 해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트위터를 인수할 때 발생했던 부채에 대한 첫 이자 지불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할 때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여러 은행을 통해서 금액을 조달했고 그 결과 130억 달러의 부채와 그에 대한 이자가 생겼는데요. 이번 달 말에 갚아야 할 이자만 15억 달러입니다. 그와 함께 트위터 자체도 엄청난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당장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서 회사 상징물들과 각종 물품들을 온라인 경매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트위터의 상징물인 파랑새까지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수 이후에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트위터 하루 광고 매출이 40%나 감소했고 500곳 이상의 광고주가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금전적인 악재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만 해도 여러 번의 자사주 매도 전력이 있는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이런 말을 했었죠. 작년에 앞으로 2년간 더 이상의 주식 매도는 없을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걸 번복해서 주식을 팔기라도 하면 글쎄요,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오늘 연준 위원들의 말을 종합해서 생각해본 결과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는 미국 주식시장의 큰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1년, 2년은 무조건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항상 말해왔던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만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해도 크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어차피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은 최소 10년 이후에는 매도할 생각이니까요. 최근 7일 연속으로 나스닥이 상승할 때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TQQQ와 SOXL이 10달러대에서 계속 횡보한다면 올해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수는 평소보다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실컷 모은 주식은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TQQQ는 상장 이후 7번 액면 분할로 총 192대 1 분할이 되었고 SOXL은 단 2번이지만 4대1, 15대1로 60대 1 분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주어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들이 상승장을 만나서 이렇게 분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조회수, 좋아요, 댓글 너무 적어졌습니다. 힘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